저는 앞으로 마루 시장이 점차 마루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왜 청소를 할 때 스팀 청소나 물걸레질까지 완벽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는 바로 이 마루가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입니다. 얼마 전에 바닥재에 대해서도 좀 다뤄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닥재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인테리어에 있어서 바닥재는 우리 집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가장 큰 면적의 소재이기 때문에 톤과 스타일을 결정짓는 핵심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닥재는 일단 한번 깔아두면 교체하는 게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바닥재의 종류와 장단점, 우리 집에 어떤 바닥재가 좋을지, 정말 피해야 하는 바닥재는 뭔지 이 영상 하나로 제가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바닥재의 종류부터 간단히 한번 짚어볼게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마루죠. 그 다음에는 타일, 그리고 장판. 주거 환경에서 사용되는 바닥재는 크게 이 세 가지 정도일 거예요. 마루는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는데 보통 마루를 구성하는 성분과 표면 처리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강마루, 원목마루, 온돌마루, 강화마루, 라미네이트 마루 정도로 구분해요. 또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소폭마루나 광폭마루, 최근에는 2m가 넘는 초광폭마루도 있어요. 아예 타일처럼 보이는 타일형 강마루도 있고요. 뭐니 해도 관리가 편한 강마루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것도 소재에 따라 더 디테일하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일단 합판 베이스에 멜라민 필름을 부착한 합판 강마루가 있고요. 인테리어 할 때 이 합판 마루 가장 많이 쓰죠. HDF 고밀도 섬유판에 필름을 입힌 HDF 마루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 두 가지 장점을 섞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마루도 나와 있어요. 다음은 장판입니다. 장판하면 가성비 자재로 많이들 생각하셔서 고민도 안 하시는데 이제는 장판도 고급화되어서 웬만한 강마루 뺨치는 견적이 나오기도 해요. 장판 요즘 누가 하냐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따 한번 자세히 다뤄볼게요. 마지막으로 타일은 포세린 타일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데 타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할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이 싸구려라는 말? 이제 옛말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고급 인테리어에 장판을 깔면 큰일 난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장판은 일반적으로 마루보다 저렴해서 비용 부담이 적고 시공이나 철거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바닥재예요. 예전에는 나무 패널 질감만 있고 특유의 프린팅 광택 때문에 꺼려 하셨지만 장판을 만드는 방식도 이젠 많이 발전했어요. 나무 패널의 질감도 잘 표현하고 요즘은 타일이나 대리석 같은 질감들도 많이 나와요. 다양한 컨셉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의 프린팅은 꼭 비싸고 두꺼운 장판이 아니더라도 저렴한 제품들도 타일 패턴들이 많이 나오니까 바닥재로 장판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나무 패턴 말고도 다른 질감도 한번 알아보셔야 합니다. 장판은 어떤 분들이 쓰면 좋은가요? 장판은 딱딱한 마루나 타일과 달리 부드러운 코어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쿠션감이 있고 층간 소음도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장난기가 많은 어린 자녀가 있거나 걷기 불편한 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마루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선택지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장판은 물을 흡수하지 않아서 실수가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나 물이나 우유를 자주 쏟는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도 고려해 볼 만한 아이템입니다. 장판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LX나 KCC, 하나장판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저는 가격이나 제품의 스펙과 상관없이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LX 장판을 추천합니다. 장판은 두께가 두꺼울수록 고급 장판으로 분류되는데 기본은 1.8T이고 LX X 컴포트는 5mm 장판으로 보행감도 좋고 층간소음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서 평당 1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가격으로 싸구려 마루를 까는 것보다 최고급 장판을 까는 게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인테리어의 기본은 강마루입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인 소폭 강마루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로폭 16cm의 광폭 강마루, 가로폭 23cm의 길이가 2.4m가 넘는 초광폭마루까지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되고 있어요. 마루는 보여지는 사이즈보다 몸통을 이루고 있는 코어층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판으로 몸통이 구성된 이런 마루를 합판마루라고 합니다. 합판은 나무의 결을 가로, 세로로 번갈아 가면서 얇게 적층해서 열에 의한 변화가 적고 마루가 휘거나 들뜸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물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는 마루죠. 바닥재는 뭘로 하면 될까요?
제가 10집을 인테리어하면 그 중에 8집은 강마루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강마루는 가장 보편적인 바닥재라는 거죠. 인테리어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강마루를 생각하시고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에 따라 나의 취향에 따라 바닥재를 타일이나 장판, 원목마루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강마루 제품 몇 개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집 마루가 튀지 않고 그야말로 집안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마루를 찾고 계시다면 이건 그린 제품의 러스틱 그레이를 추천드리고요. 우리 집은 화이트 우드의 정석으로 밝은 오크 컬러를 하고 싶다 하시면 부정마루 블론테의 브라이트 오크 제품입니다. 원목처럼 옹이까지 자연스러운 연출을 하고 따뜻한 느낌의 짙은 바닥재를 찾고 있다면 부정마루 블론테의 어스티 브라운 제품을 추천합니다. 근데 강마루랑 강화마루 뭐가 다른 거예요? 강마루랑 강화마루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른 마루예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바닥재로 마루를 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공된 마루가 온돌마루예요. 온돌마루는 합판에 아주 얇은 무늬목을 표면 마감으로 만들어서 물에 아주 취약하고 찍힘이 심한 마루예요. 그래서 마루 관리가 어렵고 물에 조금만 닿아도 쉽게 썩어버렸는데 이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마루가 바로 강화마루예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표면 처리가 필름층으로 강화되어서 마루 표면의 찍힘이나 스크래치에 강한 마루로 나왔어요. 코어를 톱밥으로 만들어서 가격이 저렴하고 바닥에 고정하지 않고 클립 방식으로 시공해서 시공까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마루예요. 주로 바닥 난방을 하지 않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마루인데 우리나라는 온돌로 바닥 난방을 하는 환경이다 보니 몇 년 지나면 수축 팽창이 생기면서 마루가 줄어들어서 마루로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코어층이 톱밥으로 만들어져서 물과 만나면 몸통부터 썩어서 안에서부터 곰팡이를 키우는 최악의 마루예요. 그런 강화마루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마루가 바로 강마루입니다. 표면은 스크래치와 찍힘에 강하게 코팅이 된 필름으로 만들어졌고 온돌 난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판으로 코어층을 만들고 바닥에 본드로 시공해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걸 잡은 마루가 바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강마루인 거죠. 세 번째는 라미네이트 마루인데 저는 앞으로 마루 시장이 점차 라미네이트 마루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왜 청소를 할 때 스팀 청소나 물걸레질까지 완벽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는 바로 이 라미네이트 마루가 정답입니다. 라미네이트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그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미네이트 마루는 앞에서 말한 강화마루의 한층 더 진화된 형태의 마루예요. 톱밥으로 만들어진 강화마루의 최대 단점이 수축 팽창과 물에 약하다는 건데 톱밥이 아닌 합성 플라스틱과 돌가루를 이용해서 이걸 극복해낸 완전히 다른 형태의 마루인 거죠. 강마루도 스팀 청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열과 수분으로 조금씩 마루에 데미지를 입히는데 강마루보다 물에 더 강하고 열에도 강해서 스팀 청소나 물걸레 청소에 특화된 제품이에요. 아직까지는 가격도 비싸고 접근이 좀 어렵지만 단점이 보완되고 장점이 많은 바닥재라 저는 앞으로 주거 환경에서 바닥재는 강마루 다음으로 라미네이트 마루로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고급 인테리어를 원하시거나 클래식하고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원목마루입니다. 원목마루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이 직접 닿는 표면이 원목으로 만들어진 마루죠. 모든 마루가 다른 패턴을 하고 있어서 리얼한 나무가 주는 유니크함이 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아주 명확한 제품입니다. 원목마루의 단점을 모르고 비싸니까 이거 좋겠지? 하고 깔았다가 돈만 쓰고 뜯지도 못하고 사는 내내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원목마루는 자연에서 얻어진 나무 그대로를 마루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의 밀도에 따라 색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서 마루의 조각마다 색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표면도 강화 처리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찍힘이나 기스에도 취약해요. 또 마루가 뒤틀리거나 뻑뻑 소리를 내면서 갈라짐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자연에서 얻어진 그대로의 형태이다 보니 옹이도 많고 마루에 파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옹이를 피하려고 훨씬 더 많은 마루를 사서 옹이가 없는 제품만 골라서 시공하기도 해요. 이렇게 많은 관리가 필요하고 단점이 명확하지만 탁월한 보행감과 원목이 주는 포근함, 그리고 자연을 집에 들인다는 유니크함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추천하는 매력적인 마루입니다. 원목마루 추천 브랜드 혹시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지복득 마루입니다. 대부분 원목마루를 고려하시는 고객님들이 먼저 지복득을 지명하세요. 색상과 사이즈도 다양하고 같은 마루에서도 옹이가 있는 타입과 없는 타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루를 넘어서 나무 그 자체의 연구를 많이 하는 브랜드로 원목을 깐다면 지복득 마루를 추천합니다.
요즘은 타일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거실은 타일로 시공했는데 요즘은 타일의 사이즈도 점점 커져서 이제 600에 600각도 작아요. 900에 900각, 1200에 1200각도 많이 쓰고요. 타일의 크기뿐만 아니라 요즘은 줄눈, 타일의 관리하는 방법까지 꼭 알아보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큰 사이즈의 포세린 타일을 많이 사용하는데 광택이 없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거친 표면 사이로 오염이 박히는 경우가 많아요. 타일 시공이 다 끝나고 입주 청소까지 싹 끝냈는데 타일 표면이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가까이에서 보면 모르겠고 햇볕에서 멀리 바라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아무리 닦아내도 묻어나오는 거는 없는데 이상하게 멀리서 보면 이 오염이 보여요. 이 오염은 매질을 넣으면서 매질 용액이 미끄럼 방지 처리된 타일의 거친 표면 위로 흡착되고 공사 도중 발생한 먼지도 끈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타일 전용 클리너도 사용해보고 염산을 희석해서 닦아내보기도 했는데 효과는 미비했어요. 그리고 정답은 타일 샌딩과 코팅이었습니다. 타일 표면을 아주 부드러운 연마제로 갈아내고 물 청소를 한번 싹 한 후에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타일 코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격도 비싸고 입주 청소가 끝난 이후에도 시공과 양생까지 이틀 정도의 공정을 비워둬야 하지만 그만큼 만족도가 너무 커서 저는 바닥재로 타일을 선택하신다면 이 공정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정합니다. 타일은 보여지는 크기와 색상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타일과 타일 사이에 들어가는 매질이라고 봅니다. 주로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 타일을 선택하시는데 강아지가 배변 실수를 했을 때 타일이라면 깨끗이 닦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매질 사이로 들어간 오줌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이렇게 스며들어간 오줌이 마른 후에도 냄새가 꼭 나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배변 실수 때문에 타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매직까지 에폭시 계열의 줄눈을 넣어주세요. 색상도 정말 다양하고 관리도 편해서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라면 화장실보다도 저는 거실에 꼭 필요한 매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재 종류는 잘 알겠는데요. 그럼 바닥재 고를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까요? 디자인이 더 중요할까요? 편안함이 더 중요할까요? 조금 냉정한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기준이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샤시나 에어컨과 다르게 바닥재는 어떤 소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공할지 너무나도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고 견적도 100만원, 2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같은 공간에 시공되지만 너무나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닥재를 선택할 때 정확한 예산을 먼저 판단하시고 그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바닥재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따로 피해야 될 바닥재도 있을까요? 타일형 강마루 하자 이슈로 예전에 말이 많았어요. 타일형 강마루가 처음 시장에 등장하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동화 나투스 제품이 마루 사이 솟아오름에 대한 하자 이야기가 많았고 저도 3현장 정도가 같은 하자로 고생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루를 만드는 방법도 보완되고 시공하는 방법도 점차 개선되면서 지금은 특별한 이슈 없이 타일의 장점과 마루의 장점이 녹아든 마루로 자리 잡았어요. 어떤 마감재든 새로 나오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데 시간이 조금씩 걸려요. 사계절도 3-4번 돌아야 하고요. 보일러가 작동하는 환경에서도 적응해야 하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신제품이라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우리 집에 실험할 필요는 없어요. 인테리어는 항상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표님 댁에 바닥재 다시 깐다면 뭐 쓰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집에서 바닥재로 타일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시 인테리어를 한다 해도 타일을 선택합니다. 타일은 여름에 시원하게 사용하고 겨울에는 미열을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따뜻함을 품고 무엇보다 물에 강하고 스팀 청소도 부담 없고 유지 관리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재로 타일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바닥재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바닥재는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있는 곳이고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자재이니만큼 단순히 예쁘다, 요즘 유행이다 이런 기준으로 고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예산, 생활 습관, 반려동물, 청소 스타일, 어린 자녀가 있는지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나에게 꼭 맞는 바닥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인테리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